읽으면 남습니다. 내비 책방. 오늘의 책 제목 미세 스트레스. 저자 롭 크로스 그리고 캐런 딜론. 출판사 21세기 북스. 안녕하세요. 내비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미세 스트레스입니다. 당신의 일상을 갉아먹는 침묵의 파괴자. 이 책도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골라본 책입니다. 요새 스트레스 다들 달고 사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방송에서도 출연하신 김경일 교수님께서 이 책을 추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에 관해서, 그리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항상 그랬듯이 저자분의 말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죠? 프롤로그 여는 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는 글.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닥쳐오는. 지난 20년간 나는 성과내는 조직의 기반에 깔린 인력망의 역학관계와 고성과자들의 협력활동을 연구했다. 또 서로 연결된 인력망을 잘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생산적으로 일하는 능력을 갖춘 특별한 사람들에 대해 다방면에 걸친 글도 썼다. 그렇게 회사에 있어 가장 귀중한 직원들은 누구인지, 그런 사람들이 인맥을 어떻게 활용하여 결과를 내는지 밝히고, 기업들이 인사에 대해 가진 잘못된 인식을 파악하려 애썼다. 고성과자들을 여러 차례 인터뷰하며 그들을 효과적인 협력자로 만들어주는 방식에 대해 연구하던 중 나는 우연히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한 생명과학 회사 중역의 사례를 통해서였다. 그는 의사로부터 심각한 경고를 들은 뒤 건강한 생활 방식을 되찾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조정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매일 앉아서 일만 하는 일 중독자였지만 이제는 남편과 함께 마라톤을 달릴 수 있는 곳으로 휴가지를 고르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가 내뿜는 에너지는 어마어마했고 삶을 대단히 즐기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다. 열정적으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하던 그에게 귀를 기울이는 동안 새로운 궁금증이 생겼다. 그렇게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어째서 자신의 행복은 철저히 무시해온 걸까? 나는 그에게 왜 애초에 스스로를 돌보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냥 바쁘게 살다 보면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 후로 우리는 인터뷰하던 다른 고성과자들, 남녀 합쳐 총 300명이었다. 그들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던졌다. 많은 이들이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만 같은 스트레스의 화약통 같은 상태였지만 대부분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몰랐다. 물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업무와 개인 생활 모두를 버겁게 느낀다고 인정하는 이들도 있었다. 심지어 인터뷰 도중 목이 메거나 왈칵 눈물을 터뜨리며 위태롭게 현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데 도저히 나아질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이들도 많았다.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고성과자들이 말이다.
수십 년간 연구를 거듭하면서 나는 고성과자들이 직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종 견뎌야 하는 인식 가능한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스트레스인 것은 맞으나 그들도 우리도 딱히 설명하기 힘든 형태라고나 할까. 이야기를 나누며 확실해진 것은 하나 있었다. 그들을 견딜 수 없을 정도까지 몰아간 건 커다란 한 가지 문제가 결코 아니었다. 지나치는 시간 속에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작은 스트레스들이 끊임없이 축적되어 일견 완벽해 보이는 삶을 누리는 이 사람들의 행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 작은 압박감을 미세 스트레스라 부르기로 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유례없는 수준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데이터는 무수히 많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에서 연례 조사로 실시한 글로벌 일터 상태 보고에서 조사 대상자의 33%만이 발전하고 있다고 답했고 43%는 일상적인 하루 동안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제대로 인식되거나 연구되지 못한 것이 있으니 바로 직장인들의 삶을 지배하는 자잘하고 미세한 스트레스가 가져오는 피해 규모이다. 미세 스트레스의 피해는 우리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나 그것이 축적되면 매우 높은 성과를 올리는 사람마저도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큰 문제를 겪을 수 있다. 미세 스트레스는 어디에서 올까? 오늘날 우리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초연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건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누구나 간단한 메시지나 전화통화, 화상통화로 즉시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언제든 개인이나 직업적인 삶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연락을 받고 그에 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고성과자나 똑똑한 사람들조차 이런 연결이 단순한 할 일 목록이나 일정으로 꽉 찬 캘린더에 그치지 않고 산사태 같은 미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한다. 미세 스트레스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러 층의 복합적인 감정적 문제들까지 얽혀 있다. 하루 일과가 끝났다고 해서 그대로 잊어버릴 수 없다는 말이다. 미세 스트레스는 우리의 생각을 파고들고 우리의 에너지를 축내며 집중력을 흐트린다. 조금씩 우리의 삶을 훔쳐가고 있는 것이다. 인터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연구의 방향을 돌려 미세 스트레스라는 전염병을 탐구하기로 결심했다. 작은 스트레스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자신의 행복을 해치고 있다는 고성과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 역시 미세 스트레스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나 역시 약간의 의지만 있다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너무 많은 프로젝트와 요청을 수락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일주일만 잘 넘기면 한숨 돌릴 수 있겠다. 라며 스스로를 타이른 적이 너무나도 많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주일이 매주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나는 휴식 시간도 없이 몇 달씩 그런 철학으로 버텼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미세 스트레스의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인생에서 최악의 상태에 있었고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 진정으로 함께한 지도 너무 오래되었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도 직업적인 이유로도 나는 이 현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시급성을 느끼며 나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전 편집자이자 베스트셀러 하버드 인생학 특강의 공동 저자인 캐런 딜론에게 연구를 함께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의 오랜 팬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목적의식이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돕는 일을 해왔고, 빠른 속도로 자기 개발을 거듭하며 스스로 삶의 변화를 일으켜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운 사람이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편집자라는 커리어의 정점에서 물러나 몇 년간 인생의 초점을 가족에 맞추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의 균형을 다시 잡은 뒤에야 업무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우리는 몇 달간 미세 스트레스 연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뒤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도우려면 반드시 이 책을 써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팬데믹 기간 동안 함께 일하면서 이 같은 목표는 더욱 명확해졌다. 미세 스트레스 때문에 삶을 망치기에는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너무나도 소중하지 않은가. 이 책을 쓰는 동안 우리 둘 다 연구를 통해 배운 몇 가지 전술을 이용해 미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예전의 버릇대로 돌아가려는 걸 느끼면 잠시 멈춰야 했다. 회의를 멈춘 채 의도치 않게 서로에게 미세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 방법을 고민하기도 했고, 시간에 쫓길지라도 회의 때마다 몇 분씩 할애해 서로의 안부를 묻는 원칙을 세우기도 했다. 그리고 미세 스트레스의 여파에 맞서고 심지어 그것을 없애줄 수 있도록 업무 외적으로 친구나 가족과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나자 우리는 미세 스트레스를 조금은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은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이 책에는 협력에 대한 장기 프로젝트와 수백 건의 인터뷰를 거쳐 우리가 얻은 통찰을 담았다. 우리는 연구를 통해 미세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행복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삶을 구성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아냈다. 바로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진정한 관계 맺기를 통해 미세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삶을 더욱 다채롭게 꾸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책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장에서는 미세 스트레스를 정의 내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 삶을 조용히 망치고 있는지 설명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질 장들에서는 삶에서 미세 스트레스의 원천을 찾아내어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진단하고 그에 맞설 수 있는 전략을 짜도록 도울 것이다. 2장에서는 할 일을 끝내는 데 필요한 수행 능력을 고갈시키는 미세 스트레스를 파악한다. 우리의 수행 능력을 앗아가는 미세 스트레스는 일터와 가정에서 우리의 기분을 엉망으로 만들고 마땅히 하루 동안 할 일을 마치는 것조차 버겁게 만든다. 이 장은 미세 스트레스가 주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맞서거나 이를 재구성하는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우리가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관련한 두려움과 분노, 불안, 걱정 등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감정적 여유와 내면의 평화, 용기, 회복 탄력성을 축내는 미세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춘다. 감정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미세 스트레스는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보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을 갉아먹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4장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그 불편한 감정을 유발하는 미세 스트레스에 대해 논할 것이다. 미세 스트레스는 우리의 동기와 목적 의식을 서서히 갉아먹는다. 이 장은 이런 미세 스트레스가 삶의 어느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도록 돕고 본 궤도로 돌아가는데 즉시 실행 가능한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5장에서는 미세 스트레스의 1차적 효과, 2차적 효과 모두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 장에 나오는 일련의 활동은 삶에서 받는 미세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을 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모범 사례는 우리가 10%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이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10%의 사람들은 온전하고도 만족스러운 개인적, 직업적 삶을 영위하는 동시에 미세 스트레스를 성공적으로 관리할 줄 안다. 다행히 약간의 노력만 기울이면 이 10%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범 사례 일부를 당신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6장에서는 회복 탄력성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회복 탄력성은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들어가 찾아야 한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7가지의 회복 탄력성을 알게 될 것이다. 또 회복 탄력성을 활용해 힘든 구간을 무사히 지나려면 어떤 식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잘 구축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7장에서는 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지력을 기반으로 홀로 사투할 수밖에 없다는 일반적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밝혀보고자 한다. 우리는 7장에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 방법을 알고 행동에 옮길 의지만 있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왜 그리도 많은 사람들이 단 몇 주 만에 새해 결심을 포기할까? 건강은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함께 운동하는 친구를 두는 차원을 넘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 신체 건강을 유지하거나 되찾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 8장은 목적 의식에 대해 다룬다. 구체적으로 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서 목적 의식을 찾는 것이 몰려오는 미세 스트레스를 헤쳐나가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아볼 것이다. 10%의 사람들은 엄청난 업적을 이뤄낸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매일 작은 순간들을 다른 이들과 함께 훨씬 더 풍요롭게 즐김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8장은 우리의 삶에서 바로 그런 목적의식을 찾는 방법을 알려준다. 6개월 후도 아니고 내년도 아닌 바로 내일 말이다. 이미 미세 스트레스가 넘칠 듯 쌓여있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어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바로 그것에 대한 책을 읽으라고 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약속한다. 어렵더라도 이 책을 읽고 나면 현실적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미세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알고 나면 당신이 이미 느끼고 있는 무언가에 대해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만으로 당신은 변화를 일으킬 준비를 마친 것이다. 우리는 미세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이해한 당신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밀어내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2-3가지의 미세 스트레스만 제거해도 일상에서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깨달은 내용을 일상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본문의 코칭과 구체적인 활동들을 최대한 많이 실었다.
책을 읽고 각자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미세 스트레스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어떤 일을 할지, 누구와 함께 그 일을 할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오로지 나에게만 있다. 연구에 참가한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난 그저 내 삶을 되찾고 싶을 뿐이에요. 그는 결국 미세 스트레스를 밀어내고 원하는 삶을 찾을 수 있었다.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싶은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 프롤로그를 통해서 저자분께서 이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목차를 따로 볼 것도 없이 이 프롤로그 안에서 이미 각 장에 대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미세 스트레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실 많이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이 스트레스를 잘 다스렸을 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지 기대감을 가지고 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미세 스트레스 자가 진단 테스트라는 표가 하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아무튼 한번 제가 읽어볼 건데요. 설명을 드리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법은 1번, 지금부터 진단표를 3번 훑어볼 것이다. 2번, 맨 처음 훑어볼 때는 현재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세 스트레스 2-3가지를 찾아서 X 표시를 합니다. 3번, 두 번째 훑어볼 때는 내가 의도하지 않게 타인에게 유발할 수 있는 미세 스트레스를 찾아서 Y 표시를 합니다. 4번, 세 번째 훑어볼 때는 내가 초연하게 넘겨야 하는 미세 스트레스를 찾아서 O 표시를 합니다. 5번, X, Y, O 표시가 되어 있는 내 삶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스트레스 요소들을 기억해서 미세 스트레스를 주는 이 요소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것이라고 합니다. 왼쪽에서 이제 이게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나는 어디에서 스트레스를 받는가? 그 밑으로 쭉 항목이 있습니다. 업무 수행 능력을 고갈시키는 미세 스트레스 요소가 첫 번째 이게 질문인데, 그 보기는 상사, 리더, 동료, 고객, 팀, 가족 등 가까운 사람. 다 가까운 사람들이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주제로만 읽어드려 볼게요. 감정을 고갈시키는 미세 스트레스 요소. 상사, 리더, 동료, 고객, 팀, 가족 등 가까운 사람. 정체성을 흔드는 미세 스트레스 요소. 상사, 리더, 동료, 고객, 팀, 가족 등 가까운 사람. 이 3가지 문제, 질문에 대해서 누구에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고 3번을 훑어보셔야 되겠죠. 첫 번째는 X 표시, 두 번째는 Y 표시, 마지막 3번째는 O 표시로 해서 나에게 미세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이 본문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입니다. 1장, 현대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질병. 14가지 종류의 미세 스트레스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치는 방식. 미세 스트레스란
우리의 개인적 또는 직업적 삶에 함께하는 사람들에 의해 유발되는 사소한 스트레스의 순간들을 말한다. 일상적으로 일어나서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일단 누적되면 대단히 큰 피해를 주는 스트레스이다. 뭔가 이상했다. 가슴 통증인가? 확실치는 않았다. 스치듯 지나가는 기분이었다고 브라이언은 후에 말했다. 하지만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깜짝 놀란 그는 급히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투자은행의 전무이사인 그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은 둘째가라면 서러웠다. 틈날 때마다 자전거 경주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언제든지 자신의 평균 심박수, 속도, 근저항력, 근출력량 등을 줄줄이 댈 수 있었다. 최근에 심장마비로 멘토를 잃은 그는 가슴에서 무언가 느껴지는 것이 건강한 38살의 남자에게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연이은 검사에도 아무 진단이 나오지 않자 브라이언은 가슴에서 느껴진 압박감이 자신의 착각이라고 결론 내렸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좀 놀라긴 했어요. 우리가 브라이언을 만난 건 그가 그 회사에서 고성과자로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자 왜 회사에서 그를 우리 연구에 추천했는지 알 수 있었다. 언뜻 보면 브라이언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대도시의 고급 지역에 살았으며 서민층 출신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유능하고 자신감 넘치는 성공한 직장인의 표본 같았다. 하지만 일상에 대해 차근차근 묻기 시작하자 조금 다른 패턴이 드러났다. 모든 일에 실패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요. 어디에도 충분한 관심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가 털어놓았다. 왜 그런 기분을 느끼는지 상세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그가 공황 발작을 겪기 직전 수준까지 스스로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삶에서 매일 발생하는 미세 스트레스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나머지 스트레스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매일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다. 이를테면 브라이언은 마지막으로 숙면을 취한 게 언제인지 기억하지 못했다. 밤이 되어도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도 별일은 아닙니다. 그저 제가 감당해야 하는 사소한 일들 중 하나죠. 그는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할 일들을 줄줄이 말했다. 아마 자신의 할 일들을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우리가 듣고 있는 건 바로 그를 괴롭히고 있는 미세 스트레스였다. 브라이언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이틀 후면 다른 전무이사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는데 팀원 2명이 필요한 분석 보고서를 아직 끝내지 못했다는 사실부터 생각났다. 그들이 마치지 못한 일을 대신하려면 늘어날 업무량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브라이언의 회사는 시간대가 다른 해외 지역에서도 진출해 있었기에 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사이 쏟아져 들어온 이메일을 확인하며 해외 금융시장이나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걱정스러운 소식을 접하기 일쑤였다. 브라이언의 상사는 늦은 밤에 업무 이메일을 잔뜩 보내기로 악명 높았는데 그러면 하던 일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주요 고객들도 종종 비슷한 내용의 이메일을 밤늦게 보내곤 했다. 상사와 고객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본래의 요청과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그러한 변동사항은 브라이언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다른 동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여기까지는 하루의 시작에 불과했다. 퇴근하기 전까지 그는 쏟아지는 미세 스트레스 폭격에 시달렸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날, 브라이언은 팀원들이 보너스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작년에는 부서별로 금액을 나누어야 하는 보너스를 두고 다른 부서장과 팽팽한 대결을 벌이다 결국 졌다고 했다. 그리고 회사 고위 임원들이 그의 팀원 중 실력이 좋은 사람들을 시급한 문제가 있는 다른 프로젝트에 배치하는 바람에 새로운 팀원들의 면면을 파악하는 중이었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에는 고위 임원과의 회의에 급히 불려갔는데 거기에서는 자본시장에서 회사의 인지도를 높이라고 압력을 가하기만 할 뿐 브라이언의 사업부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시달려야 했다. 우리와 함께한 짧은 인터뷰 시간 동안 그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끊임없이 메시지 알림 소리가 들려왔다. 이메일과 슬랙 메시지, 화상회의에 매달려 있다 보면 퇴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불만은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항상 제 일을 지지해주는 멋진 아내,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커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미세 스트레스는 단순히 그날의 할 일을 일컫는 다른 이름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해결하기 힘든 감정적 짐이기도 하다. 미세 스트레스의 출처가 말도 못하게 요구사항이 많은 고객이나 재수없는 상사처럼 전형적인 빌런인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우리의 친구나 가족, 동료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처음 우리를 만났을 때 브라이언은 개인적 삶에서 나오는 다른 미세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기 마음대로 시험 삼아 약 복용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85세 된 그의 아버지였다. 그러다 보니 약을 아예 건너뛰었다가 그 결과로 종일 낮잠을 자는 경우도 많았다. 그렇게 낮잠을 너무 많이 자니 밤에 잠을 잘 수 없었고 어둠 속에서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넘어지는 일도 늘어나고 있었다. 브라이언과 그의 아내는 번갈아 가며 부모님 댁에 들러 아버지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하지만 업무가 과다해지면서 이 일마저 점점 더 힘들어졌다. 아내 역시 업무량이 많은 일을 하고 있었고 마침 올해의 파트너 자리로 승진을 노리고 있었다. 간병인을 고용할 필요가 있었지만 그럴 시간도 없었고 과연 부모님은 간병인을 순순히 받아들일지 그런 말을 꺼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하기 싫었다. 브라이언의 상황에서 알 수 있듯 우리 모두 일종의 죄책감이 마음속 깊은 곳에 앙금처럼 남아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나 그들의 행복과 안전을 걱정하면서 말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은 스트레스 요인의 영향을 더욱 확대시킨다. 미세 스트레스는 작거나 사소할지 몰라도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 PO1-1은 우리가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미세 스트레스가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보여준다. 다음에 나오는 PO1-2에는
이 책에서 초점을 맞추는 세 가지 분류에 따라 흔하게 발생하는 14가지 미세 스트레스를 요약한 것이다. 뒤에서 이런 미세 스트레스들을 각각 깊이 살펴볼 것이다. 표 1-1 스트레스와 미세 스트레스는 어떻게 다른가? 1, 2, 3번이 있고요. 각 예마다 1, 2, 3번으로 나눠져 있는데 1번은 스트레스, 2번은 미세 스트레스, 3번은 2차 미세 스트레스입니다. 자, 1번 스트레스. 매일 자기 기분에 따라 사무실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변덕스러운 상사 대하기. 최악이네요. 자, 그렇다면 미세 스트레스의 경우입니다. 상사가 악의는 없지만 나의 우선순위를 또 바꿔버리는 순간. 나쁜 의도가 없는 사람을 대하는 게 가장 힘든 일이죠. 미워할 수도 없고, 그쵸? 차라리 미워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더 편해요. 이건 뭐 제 경험, 제 생각입니다. 자, 3번 2차 미세 스트레스. 지금까지 죽도록 해온 일이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라서 업무 방향을 바꾸기 위해 팀원들을 다시 한번 불러 모아야 하는 순간. 이거는 그냥 스트레스인데, 저는 예전에 저희 팀원들하고 회의할 때 진짜 힘들었는데, 이거 다른 일 해야 될 때 야, 이거 다 접고 위에서 내려온 게 다른 게 있어. 이제 다른 거 해야 돼. 이때 저는 이거를 2차 미세 스트레스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스트레스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는데요. 네, 그럼 일단 첫 번째, 얘는 끝났고요. 두 번째 예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스트레스. 폐렴 진단을 받음. 미세 스트레스. 매주 친구들과 치던 테니스를 이번 주에는 갈 수 없게 됨을 깨닫는 순간, 그리고 운동 습관을 망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드는 실망감. 2차 미세 스트레스. 이번 주에도 테니스 약속에 갈 수 없다는 나쁜 소식을 친구들에게 전하는 순간, 친구들이 조금 기분 나빠한다는 걸 느낄 수 있음. 테니스 모임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고 운동을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연결도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됨. 폐렴 진단은 너무 무섭네요. 물론 요새는 의학이 발전해서 폐렴도 잘 치료가 된다고 하지만 악성 폐렴은 또 바로 완치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자, 세 번째 예시입니다. 스트레스. 연로하신 부모님이 더 이상 두 분만의 힘으로 지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두 분을 돕기 위해 내 인생을 재조정해야 할 때. 내 인생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건 제 삶의 목표를 좀 수정한다는 거죠. 인생 계획 같은 것들을 다시 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근데 스트레스가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부모님을 돌보는 일이니까 그것에 관한 어떤 깊은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그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는 있겠죠. 부모님의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보기는 싫네요. 그건 좀 별로 하고 싶지 않네요. 미세 스트레스.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다른 형제들과 의논이 필요한데 그들이 서로 다른 시간대의 지역에 살고 있을 때 연락할 시간을 정하기. 이거 벌써 좀 안 좋은 분위기가. K드라마의 단골 소재죠.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다른 형제들과의 의논. 무섭네요. 2차 미세 스트레스. 부모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지를 두고 논의하던 중에 형제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으면서 내가 하는 말에 사사건건 반박하기만 했는데
이 일에 대해 배우자에게 간단히 전달하자 그 사람이 당신 형제들은 모든 걸 당신에게 맡기기만 하고 고마운 줄 모른다고 지적하고 나서며 나의 기분을 더욱 망칠 때 형제들과 실속 없는 말만 주고받으며 감정적으로 지친 것은 물론 아이들과 함께 보내기로 계획했던 일요일을 그냥 보내버린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나라는 2차 미세 스트레스의 국가네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미세 스트레스도 항상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네요. 어쩜 이렇게 가족끼리 분란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주요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예시가 딱 이렇게 나왔는지 참 신기합니다. 자, 그 다음 예시입니다. 스트레스. 심각한 섭식 장애로 힘들어하는 아이 문제에 대해 대처하기. 미세 스트레스. 한창 회의 중 전화기 알림을 확인하니 나 혼자만 네 초대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어요. 라는 10대 자녀의 조금은 걱정스러운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을 때 2차 미세 스트레스. 일에 집중하기를 그만두고 그날 오후 내내 아이의 소셜미디어를 남몰래 드나들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 확인하려고 했을 때 자식 문제는 부모 입장으로서 신경이 쓸 수밖에 없겠네요. 전 아직 자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이고. 네, 그 다음 예시입니다. 스트레스. 당신이 담당하는 부서가 까다로운 영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해고될 것이라고 말하는 상사의 최후 통첩을 받는 순간. 미세 스트레스. 장기 고객들과의 표준 계약을 수정하여 앞으로 납품 후 지급 기한을 줄이게 되었다는 상사의 발표를 듣고 특정 고객이 그런 조건을 따르기 힘들어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소식을 전해야 할 사람이 나임을 깨닫는 순간. 설명이 좀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게 까다로운 조건이 생겼는데 고객과의 거래에서 회사에서 나보고 총대 메고 그 소식을 고객들한테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고객들이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할 확률이 높다라는 걸 이미 난 알고 있는 상태. 이게 겨우 미세 스트레스라고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 그냥 스트레스죠. 자, 다음 2차 미세 스트레스. 지금껏 힘들게 쌓아올린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지 고심하는 순간 이러한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고객에게 전화를 걸지 못하고 있음. 이거는 2차 미세 스트레스가 맞네요. 전화 못 걸죠. 이건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러면서 정말 스트레스가 많네요. 네, 이거 말고도 너무 많겠지만 두 가지 아직 더 남아있거든요. 일단 다 읽어보죠. 자, 이번 예시의 스트레스입니다. 당신의 부서에서 여러 자리를 없애버린 수차례의 대량 해고에서 살아남기. 자, 미세 스트레스. 2명의 동료가 공동 프로젝트에서 제 몫을 해내지 못해 당신이 그걸 끝내려면 추가로 일을 더 해야 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 얘들은 또 이걸 왜 못 끝낸 거야? 자, 2차 미세 스트레스. 동료들이 하지 못하고 남겨둔 일을 마치려면 원래 기대하고 있던 자신의 성장 프로젝트를 잠시 치워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감 기한이 끝나고 나면 동료들의 문제점에 대해 불편한 대화를 나눠야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걱정이 됨. 불편한 대화긴 하지만 이건 얘기할 건 해야죠. 내가 너희들 대신 일했다. 얘기할 건 해야죠. 자, 다음 예시입니다. 스트레스. 가족을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피해도 큰 이혼을 잘 마무리하기. 이혼을, 이건 스트레스 많네요. 이혼만큼 큰 스트레스가 또 있을까요? 자, 이혼에 대한 미세 스트레스 궁금해집니다.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미세 스트레스. 이미 약속해 두었지만 딸의 소프트볼 게임을 보러 집에 갈 수 없게 되었다고 배우자에게 전화해야 하는 순간. 딸을 보러 가는 날이었나 보다. 근데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된 것 같죠? 2차 미세 스트레스. 이 나쁜 소식을 딸에게 전해달라고 배우자에게 부탁해야 하는 순간. 그래서 배우자와 딸은 그 주 내내 당신을 향해 약간의 실망감과 분노를 품게 됨. 우리 이혼하지 말아요. 네, 우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네, 저는 일단 결혼부터 할게요. 자, 표 1-2입니다. 분류별 14가지 흔한 미세 스트레스입니다. 위에 이제 분류들이 3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 각 분류마다 번호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분류와 밑에 번호들에는 그 분류에 맞는 어떤 예시가 들어있거든요. 함께 읽어드려 볼게요. 첫 번째, 수행 능력을 고갈시키는 미세 스트레스. 그러니까 어떤 내 에너지를 없애는 미세 스트레스입니다. 1번, 방향이 맞지 않는 역할과 우선순위. 2번, 동료들의 작은 업무 실수. 3번, 예측하기 어려운 윗사람. 4번, 비효율적인 의사소통 관행. 5번, 책임의 급증. 이건 진짜 힘이 축 빠지겠네요. 뭘 하고 싶었는데 할 힘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듯한 그런 예시들입니다. 자, 두 번째 분류는 감정을 고갈시키는 미세 스트레스입니다. 6번, 다른 사람을 관리하고 지지하기. 이거 어렵다. 7번, 적대적인 대화. 8번, 신뢰의 부족. 9번, 간접적 스트레스. 10번, 정치적 대처. 감정을 고갈시키는 미세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약간 개인적인 인간관계도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업무적으로도 좀 있지만 다른 사람을 관리하고 지지하기, 이런 예시 같은 경우엔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간관계를 통해 감정이 고갈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적대적인 대화, 이거는 직장이나 개인적으로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신뢰의 부족,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간접적 스트레스, 이거는 제 판단입니다만 이 간접적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이로 인해서 제 감정이 고갈될 정도로 영향을 받으려면 좀 가까운 사람이어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 10번의 정치적 대처. 최근에 또 우리나라 총선을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류입니다. 정체성을 위협하는 미세 스트레스. 내 정체성을 건드리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은 11번부터입니다. 11번, 개인적 가치관과의 충돌. 내가 세워놓은 가치관이 흔들릴 때 발생하는 미세 스트레스인가 봅니다. 12번, 자신감을 앗아가는 남과의 상호작용. 남이 나보다 너무 뛰어났을 때 내 정체성이 좀 흔들릴 수 있나 봐요. 나보다 너무 뛰어난 사람을 만났을 때. 자, 13번, 가족이나 친구와의 부정적이거나 기운을 빼앗기는 상호작용.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좋죠.
힘든 얘기도 너무 자주 하면 안 좋더라고요. 14번. 인간관계에 방해나 지장. 내 인간관계가 뭔가 잘 안 풀려나갈 때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미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목록을 읽다 보면 현재 겪고 있는 미세 스트레스를 최소 몇 가지씩 바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브라이언은 14개 미세 스트레스를 거의 모두 겪고 있었다. 그리고 그건 그날 하루에 모두 일어난 일이었다. 주제별로 여러 가지 형태의 변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하루를 비슷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브라이언처럼 당신도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미세 스트레스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미세 스트레스 칸에 적힌 항목들은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따지고 보면 모두 잠깐의 순간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다. 미세 스트레스는 1차, 2차, 때로는 3차 연쇄 반응을 일으켜 몇 시간 또는 며칠씩 계속되며 우리가 본래의 스트레스와 연결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야금야금 우리의 삶을 앗아간다는 것이다. 미세 스트레스는 무수히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번. 미세 스트레스는 우리의 시간을 고갈시킨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이 부족해지면 일이 밀리게 되고 하지 못한 일을 언제 할 수 있을지 시간에 쫓겨 일을 최선을 다하지 못하거나 마감 기한을 놓치면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커지게 되어 결국 스트레스가 만들어진다. 2번. 미세 스트레스는 본래의 목표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다른 방향으로 끌려가다 보면 반응하기에 급급하여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들에 자신의 방식대로 노력을 기울이기가 힘들어진다. 그 결과 항상 바쁘지만 자신의 장기적인 커리어나 목적의식을 위한 일은 하지 못하게 된다. 3번. 미세 스트레스는 개인의 희생을 초래한다. 할 일을 끝내려 애쓰다 보면 가족과 친구 혹은 당신이 속한 다른 집단을 위한 헌신이 줄어들게 된다. 가족 구성원과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은 단순히 자녀의 축구 경기나 학교 연극을 놓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가족이라는 경계 밖에서 일어나는 활동이나 인간관계가 서서히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뜻이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미세 스트레스의 물결에 대처하기 위해 삶을 점점 조그맣게 만들다 보면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됐다. 네, 저도 지금 미세 스트레스 아니면 그냥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데 제가 책을 막 읽다가 프로그램을 딱 봤어요. 컴퓨터 화면에 있는 프로그램을 딱 봤는데 녹음이 안 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녹음이 안 됐는지 지금 짐작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녹음본은 제가 읽었던 분량보다는 조금 더 줄어든 상태에서 유튜브나 다른 플랫폼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관리하고 싶으시면 오늘의 책 미세 스트레스를 통해서 한번 깊은 깨달음을 한번 그리고 해결 방법을 한번 얻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책 미세 스트레스였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세상을 위해서 모두가 한번 힘내보죠. 저는 다음 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자기 할 말 다 하고 하는 사람, 다 하고 사는 분들은 별로 스트레스 안 받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누군가가 좀 부당하거나 어려운 부탁 또한 하지 않겠죠. 어차피 그 사람한테 부탁하고 어떤 거를 시켜봤자 나한테 반발할 테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대부분 착한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 난 좀 착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밀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누군가가 계속 나에게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안 좋은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읽고 그런 것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지금 계속 차단하라고 그 책에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나한테 이런 거 하지 마. 거절을 먼저 좀 배우면 어떨까? 발음이 잘 안 되네. 거절. 네, 거절을 좀 하시면은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반대의 의사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 혹은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공손하게 얘기하는 것까지 가면 더 좋겠죠. 공손하고 예의 있게, 좀 매너 있게 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거는 딱 그거였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누구나 다 받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착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라는 건 좀 나쁘게 얘기해서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는데, 그리고 남의 거절, 남의 부탁 같은 걸 잘 거절하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미세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니까 이제는 거절의 의사를 제대로 밝히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한번 여러분들과 지금 소통하면서 채팅창 보면서 이렇게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사회에서는 대부분 내가 좋은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나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기 위해서 내 생각을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한번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